근데 사실 IDM 반도체를 성격을 규정하는 데가 사실은 지금 계속 망하고 있는 약간 잘 안 되고 있는 스타일. 왜냐면 인텔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 차라리 여기는 페미스로 가는 전략을 하고 파운더리를 아예 덜어내고 있는. 덜어내는 예. 맞아요. 그건 맞는 것 예. 그래서 같아요. 자기네들은 이제 그 페미스 쪽으로 가겠다라고 정책을 정한 거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아이덴티티를 딱 정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오히려 드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다 모든 걸 한 라인에 다 갖고 있는 게 맞지만 지금은 차라리 우리는 그러면 설계만 하겠다 설계를 하던가 아니면 우리는 파운드리만 하겠다 파운드리를 하던가 그러니까 아예 애플처럼 우리는 설계만 하겠다 그럼 설계만 딱 하던가 아니면 뭐 TSMC처럼 그거만 하겠다면 딱 하던가 엔비디아처럼 우리는 설계만 하겠다 설계만 하겠다 이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맞아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좋은 조언이 또 될 것 같은데 삼성 관계자님이 저희 방송을 봐주시지 않으려나요? 아니 아니 이런 네. 고민은 뭐 저보다 더 많이 하실 것 많이들 같은데 하실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내부적으로 뭔가가 또 있을 것 같고 어차피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이 성장할 때 보면 뭐 순환출자라든가 어쨌든 뭔가 클 때 보면 밀어주기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어떤 기업이 하나 크고 뭐 하나 클 때 뭐 어떤 뭐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부품 같은 것들이 또 하나 하면서 또 밀어주고 이런 것들이 큰 것들이 어떤 학습이 됐던 것들이 좀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좋기도 하지만 이런 거를 또 보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예. 큰 기업이나 어떤 세계적인 기업으로 갈 때는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좋지 않은 것 같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허용이 됐던 건지 모르겠지만 미국이나 이런 기업에서 갈 때 이런 아주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데서는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만 어떻게 용납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해외에서는 그런 건 용납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또 해외에서는 그렇게 네. 규정을 해놓는군요. 네네. 그런 해외에서는 그렇게 기업을 육성하거나 키우는 것들이 용납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저도 몰랐던 부분인데 그럼 우리나라랑 완전 기조 자체가 좀 다른 것 같네요. 그렇게 기업을 뭐 땅 짓고 헤엄치기처럼 키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네. 그렇구나. 네. 엄격합니다. 해외에서. 네. 네. 그래서 또 더 성과도 좋지 않을까요? TSMC는 거의 대만 정부가 작정하고 키웠다라고 하던데. 그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보니까 해외에서는 뭐 25% 할인도 해주고 기본적으로 TSMC 같은 경우에 전기세도 깎아주고 뭐 그런데 정말로 이 전기세 부분은 좀 저희 우리나라는 좀 한전에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지금 전기세를 올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좀 지금 반도체가 힘든데 삼성전자 힘든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주식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없는데 좀 이럴 때는 좀 정부가 나서서 이럴 때는 한번 정책적으로 뭐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럴 때는. 근데 이게 진짜 상반된 게 지금 트럼프 공약 중에 가장 센 게 법인세 인하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트럼프 자체는 정책 기조 자체가 자국 내에 있는 기업들을 좀 육성하기 위해서 네네. 확실한 색깔은 가지고 네네. 있어요. 네. 물론 그에 따른 주변국들의 부작용들은 너무 있습니다. 주변국들은 힘들지만 그런 정책적인 기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자국민들의 표를 얻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자국 내 기업을 키우기 위한 딱 확실한 색깔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저는 세금을 깎아주는 거는 조금 반대일 수도 있는데 그래요? 세금은 약간 예민한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형평성이나 왜냐하면 법인세를 그렇구나. 깎아주면 그 다른 내서 또 가져야 되니까. 왜냐하면 다른 세금도 가져야 되는데 전기세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 인프라에 관한 이런 관해서. 세금들은 좀 깎아주는 게 어떤가. 그런 올리고 이런 것들은 좀 왜냐하면 이제 기관이 쓰는 어떤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인프라에 관한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리고 정부가 이제 밖에 대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해외 지원이나 이런 것들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비용이 더 드는 거잖아요. 그런 지원을 좀 더 비용이 들 수 있는 부분과 어떤 마케팅적인 부분 그리고 더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을 발생하지 않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돈을 깎아주는 거 말고 더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기업이 발생하는 부분을 더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무조건 지금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깎아주면 다른 국민들 세금도 깎아주는 부분, 형평성 부분이 좀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뭐 논란의 여지도 있고 뭔가 정치하시는 분들이 힘드실 수도 있는데
지금 전체 인프라를 쓰는 부분에서 뭔가를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정부 자원을 좀 더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다는 거 있고요. 정책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정책 그리고 좀 반도체나 이런 쪽에 좀 더 우리 국가 정책을 좀 더 힘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일부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전기세 인상, 기업 전기세 인상은 또 네. 글쎄요 어떻게 아니 이게 알아야 한전의 될지. 그 적자를 이게 한전 적자가 왜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전 적자가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깎아주다 보니까 생길 수 있는데 뭔가 이 꼭 전기세를 올려야만 막을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은 해보거든요. 다른 방법 없었을까? 좀 그런 부분에서 뭔가 다른 방법도 좀 고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있지 않았을까? 꼭 굳이 이렇게 꼭 전기세 인상만이 답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사실 그 인상폭도 좀 상당히 큽니다. 네. 9% 이제 가량의 큰 폭이기 때문에 부담될 것 같아요. 기업 네. 입장에서는 솔직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같이 우리가 오늘 이야기 들어봤고 또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